250km가 넘는 강서브를 가지고 있다면 게임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심지어 세컨드 서브가 240km가 넘는다면 이건 완전 얘기가 달라진다. 그만큼 테니스에서 서브가 유리한 입장에 있게 한다는 얘기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선수는 미국의 존 이스너이다. 그는 2023년 은퇴할 때까지 총 14,470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였다. 크로아티아의 이보 카를로비치는 211cm의 큰 키를 활용하여 시속 251km에 달하는 강력한 서브를 구사하며 경기당 평균 19.7개의 에이스를 기록한 바 있다. 여자 선수 중에서는 독일의 자비네 리지키가 2015년 한 경기에서 27개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며 WTA 투어 사상 한 경기 최다 에이스 기록을 세웠다. 요즘 여자 테니스 세상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누가 우승을 할지 모를 정도의 혼조세의 상태다. 러시아의 제2의 사라포바라는 미라 안드레에바 18세 소녀가 우승하더니 마이애미 오픈에서 필리핀 18세 알렉스 이알라 소녀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여자 테니스에는 서브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될 정도로 대다수 톱레이커 선수들이 서브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서브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서브로 인해 경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같은 토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페더러의 위력적인 서브나 요즘 톱랭커들의 240km 넘나드는 강서브를 가지고 있다면 그랜드슬램을 우승할 정도로 파격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빅3 시대의 주역들은 평균 서브 속도 190km 정도로 의외로 속도가 강하지 않다. 또한 서브 에이스 14,470개의 존 이스너나 경기당 19.7개의 에이스를 기록한 카를로비치는 그랜드슬램의 무관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브가 경기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이다. 만일 최고 서브 속도 253km의 존 이스너가 극단적 포핸드나 나달의 푸드웍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테니스 역사에 엄청난 커리어를 이룩했을 것이다. 서브하면 아직도 거론되는 미국의 앤디 로딕은 세컨 서브마저 200km 넘는 강서버였다. 만일 앤디 로딕이 극강의 포핸드와 백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총 5번 결승 상대인 페더러를 오히려 4승 1패 우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강한 서브가 전부가 아닌 건 맞는데 서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멘탈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블 폴트와 약한 세컨 서브로 심하게 두들겨 맞는다면 상황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요즘 여자 테니스에도 강력한 스트로크 기반의 12용 테크나 리바키나 사발렌카 등이 서브에서 들쑥날쑥한 상황에 빠지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면은 무엇일까? 바로 중요한 것은 세컨드 서브의 여력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세컨드 서브가 상대방 왼쪽에 강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퍼스트 서브에서 에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며 퍼스트 서브가 실패하더라도 게임에 있어 적어도 쉽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퍼스트 서브가 안 들어가 위축되고 거기에 세컨드 서브마저 안 들어가 더블 폴트가 나거나 상대 리턴으로 두들겨 맞는다면 게임을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빅3나 톱랭커들은 세컨드 서브가 적어도 상대에게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 동호인은 어떨까? 일전에 가장 빠른 성장을 위한 단축 테니스로 70% 포핸드에 집중하고 다음이 서브를 왼쪽에 천천히 넣기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동호인 대부분이 약점인 백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기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보면 코스 선택을 제외하고 강한 서브 넣기는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왼쪽 백핸드 쪽으로 서브 넣기는 의도적인 연습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사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면은 바로 퍼스트 서브와 세컨드 서브의 격차가 심한 것이다. 퍼스트 서브가 실패하면 세컨드 서브는 거의 아리랑 볼 던지듯 하는 것이다. 간혹 들어가는 에이스의 강한 기억들이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 세미 웨스턴 그립으로 퍼스트 서브는 강하게 넣을 시 딸리거나 왼쪽으로 휘는 서브를 보낼 수 있지만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게 큰 단점이다. 문제는 세컨 서브는 안전하게 보내면 아리랑 볼이 된다는 점이다. 포핸드가 좋은 상대라면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으며 자신의 서브로 인해 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나 상급자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립이며 서브 형태이다. 그럼 우린 어떻게 세컨드 서브를 만들 수 있을까? 기본은 무조건 서브 연습 시 왼쪽 방향으로 보내기다. 첫째, 서브는 콘티넨탈 그립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가장 약한 속도로 왼쪽 방향을 잡는다. 10회 이상 왼쪽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점점 더 강도를 강하게 보내기를 한다. 결국 퍼스트 서브 대비 70% 정도의 속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왼쪽 방향은 네트를 보고 타겟을 잡는다. 서브 라인보다 가까운 네트를 보며 서브를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넷째, 3개월 정도는 퍼스트 서브 없이 세컨드 서브라 생각하고 넣기다. 의외로 확률이 적은 퍼스트보다 확률이 높은 세컨드 서브의 중요성과 연습을 하지 않는다. 세컨드 서브가 불안한 것은 대비책 없는 무방비에 있는 것이 된다. 서브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긴장감을 주어 심적 불안감을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의 세컨드 서브가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매우 약하다면 상대 선수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며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반드시 세컨드 서브는 안전한 대비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세컨드 서브는 첫 서브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핀을 이용한다. 오늘은 스핀 서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백핸드 방향의 안전한 세컨드 서브를 가지고 있어야 심적 갈등 없이 게임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컨드 서브는 속도보다는 스핀과 정확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력하고 정확한 서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서브가 불안정하면 자신의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세컨드 서브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는 우리 동호인은 적어도 3개월만이라도 게임에 임할 때 퍼스트 서브 없이 세컨드 서브만을 상대방 취약한 위치에 넣기를 해보자. 오늘도 구독이라는 안전한 세컨드 서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